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3개월 만에 번개 이혼한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이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시모와 시가 식구 등살에 못 이겨 이혼했습니다. 가끔 사연 들으면 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와, 저런 시가도 있구나 하는 어마무시한 사연들 보고 지나치기만 했는데 막상 제가 그걸 당하고 보니 실감이 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시월드 이야기야 뭐 뻔하죠. 자식들에게 용돈 요구는 기본에 명절에 가면 남편은 드러누워 TV 보고 며느리만 일해서 서럽다거나 남편에게 집안일 못 시키게 하고 온갖 막말에 심지어 시누이라도 있으면 그 구박도 견뎌야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 사연 들으면 욕을 한 바가지로 하며 공감했던 게 저였는데 그보다 더한 집에 제가 당첨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양가 지원받을 수준이 아니라서 저희 힘으로 결혼했어요. 정확하게 말해 집은 대출이 있긴 하지만 제가 결혼 전 분양받아 놓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잔금을 치를 때 3천 정도 보탰고 입주할 때 신혼 가정이랑 가구 사는데 1,500 정도 부담했어요. 시댁과 친정 양가 모두 재산이라고는 지금 사시는 집이 전부이신 분들이라 따로 지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을 제가 한 거나 다름없으니 남편이 장가를 온 셈입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크게 양가에서 문제 삼은 거 없었고 둘 사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딸 가진 입장이다 보니 시댁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제 설득에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건 제가 크게 걱정한 게 없었는데 다만 남편이 저보다 6살이 많았음에도 모아놓은 돈이 없긴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그게 의아했던 제가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오빠는 직장 생활 10년을 하면서 어쩜 돈 모은 게 5천만 원도 없어? 나는 직장 생활 8년 하면서 거의 1억 모았는데? 대체 이유가 뭐야? 아버지가 투병을 오래 하셨잖아. 오래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돈 못 모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씩 모이더라.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런저런 도움 드리다 보니 쓰는 돈도 많았지 뭐. 동생이 나보다 결혼도 먼저 했고 말이야. 그럼 이렇게 모아놓은 돈도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제가 결혼을 어찌하려고 그랬냐 물어보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할 생각 없었어. 형도 아직 장가를 안 가기도 했고 혹시 결혼하게 된다면 그냥 형 장가 가고 난 다음에 늦게 갈 생각이었지. 여건이 안 되면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이었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이해는 갔습니다. 돈 못 모아놓은 것은 이해해요. 앞으로 둘이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가만 보니 자기 입속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는 35 넘도록 결혼할 돈도 못 모은 게 그동안 자기 식구 뒷바라지 하느라 그런 거였습니다. 여동생 결혼하는데 목돈 보태고 아버지 투병하시는 동안 생활비에 병원비에 부담하느라 정신없었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한테 돈도 들어갔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는 남편 쪽 사정 대충 들어보시고는 결혼을 미루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남편 쪽에서 집 해오는 게 어려웠고 제가 분양받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빚잔치 하는 걸 걱정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을 더 하신 게 있었는데 장가 안 간 아주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하셨던 말은 이렇습니다. 이서방 큰형이 장가를 아직 못 가고 있는데 동생 먼저 앞서가도 되는 거니? 상견례 때 보니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데 왜 아직 장가를 못 간 거야? 혹시 너 결혼하고 나서 네 아주버님이 발목 잡는 일 생길까 봐 엄마가 걱정이다. 엄마, 걱정하지 마. 아주버님이 나중에 결혼 못하면 본인이 시어머니 책임진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코인인지 뭐로 다 날려먹었다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가족까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는 게 문제야. 너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혹시 돈 문제 안 생기게 조심해라. 가족끼리 돈 때문에 엮이면 골치 아픈 수가 있어. 저는 엄마가 시가 식구들에 대해 걱정하시는 거 안심시켜 드렸고, 시아주버님이 계셨지만 미혼이라는 건 별 신경 안 썼네요. 어쨌든 둘 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다 보니 결혼말 나왔을 때 하자는 생각에 커서 결혼을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신랑이 너무 잘해주고 항상 내 편인 것도 결혼의 이유가 되었지만 일단 장남이 아니어서 더 좋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엄마 말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했는데 초반부터 다른 문제들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과도 5살 차이가 납니다. 40이 다 된 나이예요. 물론 직장은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이랑 코인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말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무슨 사기까지 당해서 어머니가 해결해 주는데 애를 먹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밥벌이는 있긴 한데 연애가 잘 안 풀렸는지 결혼할 생각 없이 시어머님의 명의의 작은 아파트에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팩트만 말하면 모아둔 돈도 없고 자기 앞으로 그 나이 먹도록 집 한 채가 없어서 결혼할 여자를 못 찾은 거죠. 솔직히 말해 눈빛 여자 아니고서야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시댁에 남은 인생 저당 잡히고 봉사하겠다는 마인드의 여자라면 가능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 시아주버님은 노총각이지만 자기 몸은 또 엄청 챙기는 게 있어서 각종 운동은 열심히 해서 몸은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남편에게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다소 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웃긴 게 결혼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자마자,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 끝내고 신혼여행 떠나는 직후부터 잔소리를 은근히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초반에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잔소리하기보다는 신랑을 통해서였습니다.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께 꼭 전화드려 걱정하시겠다.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도착해서도 어머니 기다리시지 않게 꼭 전화드려라. 물론 잔소리가 아니라 형으로서 할 수 있는 당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그래도 둘이 떠나는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렴 양가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안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는 거지.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잔소리하듯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전 결혼과 동시에 혼자인 아주버님이 걱정되었고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에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가능하면 잘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의 간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주버님은 본인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시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재수 씨는 우리 이씨 집안 가족이 됐네요. 내가 장가를 먼저 갔으면 아마 제가 할 일이었겠지만 몇 가지 당부를 좀 할게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살긴 해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재수 씨가 앞으로는 하루에 1~2번 안부 전화를 드렸으면 해요. 그리고 못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데뷔마마에게 문안 인사하듯 안부 전화를 하라니요. 기가 막혀서 듣는데 대답을 바로 안 했어요. 저도 성격상 마음에 없는 말은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다가 아주버님에게 이러더라고요. 형, 어머니한테 전화는 내가 드릴게. 이 사람 직장도 다니는데 뭘 그런 것까지 하라 그래. 집 가까워서 자주 보잖아. 네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처음에는 어색해도 자주 연락하다 보면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거야. 내 말대로 해.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것.
옆에 계신 어머니도 아주버님 말에 맞장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 네 역말이 맞다. 옛날에 나는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네 시숙들 돌아가면서 저녁상 차렸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얼마나 팔자가 좋니? 그깟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려우면 시집 오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의무적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가족으로 지낼 텐데 그깟 전화가 뭐 그리 중요해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 전화로 저희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남편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마지못해 알았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자기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은 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삐진 티를 너무 많이 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유치하게 말입니다. 시댁에 가면 제가 인사를 해도 아주버님은 인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십니다. 밥 먹는 내내 제 쪽으로는 시선을 안 주시고 남편에게 다른 집 며느리나 결혼한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일장연설하시고요. 집에 갈 때는 인사도 안 받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요. 첫 생신은 며느리가 챙겨줘야 하는 거라고 하도 노래를 부르시길래 큰맘 먹고 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친정엄마 도움받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다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아주버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생일상이 좀 푸짐해하는데 왜 이리 허전해? 우리 엄마 먹을 게 별로 없네. 그것도 저만 들리도록 지나가는 말을 하듯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너무 기분 나빴는데 남편에게 말 안 하고 그냥 참았고요. 그러면서 뭐 그리 맛있게 고기며 잡채며 싹싹 다 비우시는지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상하게 아주버님이 말과 행동을 밉상으로 하시니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주버님은 그런 가부장적인 마인드 말고도 이상한 사고방식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동생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뭐 이런 사고방식 말입니다. 모든 게 본인 중심이고 다른 사람 배려를 할 줄 모르는 면이 있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난다더니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령 밥 한 번을 같이 먹어도 자기가 계산할 줄을 모릅니다.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어도 한 번을 계산을 안 합니다. 아주버님이 먼저 남편에게 같이 밥 먹자거나 술 마시자고 하는 건 보통 먹자고 한 사람이 사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사줄 것처럼 어디 맛집 오라고 저희 부부를 퇴근 시간에 먼 곳까지 오게 해서는 실컷 먹고 나서 이럽니다. 어우, 잘 먹었다. 이 집 고기 잘하네. 승호, 네가 계산해. 너희 부부는 둘이 버니까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남편은 그걸 또 알았다고 계산을 합니다. 둘이 벌지만 집 대출금이 1억인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밥 먹고 나서 후식 먹자고 커피 마시러 가서는 그것까지 끝끝내 제가 계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회사는 지금 불경기라 힘들어. 몇 년 동안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 씀씀이는 커지고 나도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고기는커녕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손이 떨릴 지경이야. 이러시면서 죽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아주버님은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 전부 쏟아부으며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동생 부부에게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색할 뿐 아니라 내 남편 물건이나 돈도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차를 빼앗으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차는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타던 차라 연식이 5년이 넘은 차였는데요. 나중에 아이 낳을 거 생각해서 조금 큰 SUV로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성과급을 좀 많이 받았는데
돈을 보태 차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차 엄청 관심 많고 좋아하잖아요. 한동안 차 바꿀 생각에 엄청 신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기 형에게도 차를 바꾸겠다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냐면요.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승우야, 형 차 어떠냐? 깨끗하고 탈만하지? 아주버님 차는 소형 국민 브랜드 차입니다. 얼마 타지도 않은 새 차에다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걸로 알아요. 우리 남편은 형이 물으니 당연히 있는 그대로 대답했고요. 형 차 괜찮지? 깨끗하고 기름값도 적게 들고. 뻥 안 보태고 도로 나가면 열에 아홉은 이 차 타고 다녀. 역시 사람들 많이 타는 차를 타야 하는가 봐. 맞아, 내 주위 직원들도 이 차 많이들 타. 출퇴근용으로는 딱이지. 너 차 산다며? 뭐로 바꿀 거야? 우리 와이프가 돈 보태준 데서 좀 큰 차로 바꾸려고. 그래? 그럼 네가 내 차 가져갈래? 어? 그럼 형은 어쩌고? 내 차 괜찮다며. 내 차 가져가서 타고 너희들 사는 차는 나 주라. 뭐 살 거야? 산타페? 소렌토? 아, 형. 그게 무슨 계산법이야. 나 와이프한테 혼나. 저는 거기까지 두 형제의 대화를 들으며 속이 부글거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제 핑계를 대며 난감한 표정을 짓자 아주버님이 저를 백미러로 힐끗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재수 씨, 이 차 새 거예요. 재수 씨 차보다 훨씬 좋다니까요. 큰 차 사서 나 주는 거 부담되면 내 차랑 비슷한 가격대 차 사서 주는 건 어때요? 이러시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동생이나 오빠가 저딴 식의 계산법으로 저한테 차 달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한 대 때렸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 형이고 시댁 식구라는 거 고려해서 꾹 참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아이 낳는 것까지 생각하면 큰 차가 필요해서요. 더군다나 아주버님 차는 타던 거잖아요. 저는 새 차 타고 싶어요. 그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가 돌려 말하자 또 삐져서는 뾰로통한 표정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아주버님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눈치가 빤한 남편도 그때까지는 저와 자기 가족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긴 봤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해결해 주길 원했고 저보다는 남편 입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조용히 했었어요. 신혼 때는 남편이 그래도 제 입장에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제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자주 주면서 남편과도 싸우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때부터는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다 말을 했었어요. 지내면서 보니 아주버님은 집안의 어른을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면 새 가족이 된 동생 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은 안 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철없고 못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구나 하고 제가 깨닫는 순간이 오더군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아주버님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이건 축하할 일이죠.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신다니. 형님이 생기면 제 부담도 좀 덜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만난다는 그 여자친구가 나이가 아주버님보다 무려 12살이 어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주버님 여자친구 나이는 28살이었고 제 나이가 32이었습니다. 솔직히 참 많이 곤란한 관계이긴 해요. 하지만 나이 어린 형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사람만 똑바르다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를 않는 걸까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라며 소개해준 여자친구가 제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행동을 많이 하더군요. 첫 만남에서 저를 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결혼하면 위계질서는 똑바로 세우려고요.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예비동생 형님이니까요. 말 놓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요. 무슨 위계질서를 세우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나이 어린 형님이라고 함부로 하거나 반말할 생각은 없어요. 예비 형님은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이 채 3천도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둘이 결혼한다 했더니 여자 쪽에서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는 앞날 창창한 20대인데 아주버님은 40대가 다 된 나이였으니까요. 아주버님이 번듯한 집이라도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요. 저한테 넌지시 결혼할 때 시댁에 집을 해줬는지 묻길래 사실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가 워낙 준비된 게 없다 그래서요. 혹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은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사정상 양가 도움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어서요. 있는 돈 서로 다 보태고 대출 껴서 마련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엄마 아빠가 아직 결혼을 반대해서요. 오빠가 나이도 많은데 집도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혼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뭘 잘 모르더라고요. 둘이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돈을 못 모으는 듯 했습니다. 짐작이지만 예비 형님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거의 아주버님이 부담하는 듯 했습니다. 한창 여자에게 공을 들일 때니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 돈을 못 모으는 게 당연하죠. 짐작은 하면서도 제가 주저넘게 조언할 건 아니라서 그냥 못 본 척 지켜보기만 한 겁니다. 한 번은 우리 부부와 아주버님 커플이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엄청 비싼 명품백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봐도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자기 돈으로 샀다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동생 내외가 안 좋게 보는 것도 모르고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 듯 금이야 옥이야 아끼는 건 물론이고 뭘 더 못해줘서 아주 안달을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 눈꼴 실 정도로 말입니다.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결혼하면 1년에 한 번씩은 너 갖고 싶은 거 사줄 테니까 나만 믿어. 정말? 오빠, 지금 약속 지켜야 해? 나 결혼할 때는 예물 가방 진짜 갖고 싶은 걸 로망이었는데 그거 사줄 수 있어? 그건 얼마나 하는데? 네가 원하는데 그깟 가방 못 해주겠냐? 평생 들고 다닐 거니까 돈 아끼지 말고 해줘. 1,000만 원 정도 하더라. 요즘 가방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 알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는 건 어때? 조금이라도 일찍 사는 게 돈 버는 거라 그러던데? 하하하하, 1,000만 원?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야? 와, 비싸긴 하네. 그건 큰 돈 드니까 결혼할 때 생각해보자, 응? 일단은 이걸로 만족하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여자에게 명품백 같은 거 턱턱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나 봅니다. 두 사람 대화를 듣는데 왜 제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지 그냥 한심하더라고요. 여자가 어리다는 게 가장 큰 무기는 맞나 봐요. 아님 남자들은 나이 어린 여자한테는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은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엄청 센 척을 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여자친구 만나고 나서 하도 한심해서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주버님은 대체 결혼할 자금을 모으긴 하신대? 지출이라고는 자기 핸드폰 요금의 관리비에 당신하고 같이 보태드리는 생활비 30만 원이 다잖아. 설마 여자 만나면서 돈 다 쓰시는 거 아니야? 당신 아주버님이 그 여자한테 사준 가방 그거 얼마인 줄 모르지? 그 가방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야. 그런 건 결혼할 때 예물로나 할 것이지 뭘 지금부터 그런 비싼 가방을 하신대? 그걸 또 좋다고 받는 여자친구도 이해가 안 간다. 뭐? 무슨 가방이 500씩이나 해? 형은 돈도 없으면서 그런 걸 뭐하러 사줘? 형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한테는 밥 한 번 산 적 없으면서 여자친구 생겼다고 저렇게 몇백씩 쓰는 거 솔직히 내 입장에서 너무 실망이야. 그것도 그렇지만 이러다가 당신한테 또 이상한 요구할까 봐서 그래. 결혼한다고 해서 다행인 줄 알았는데 무슨 폭탄 끌어안고 있는 느낌이야. 당신도 말이 너무 심하다. 폭탄이라니. 우리 형이 무슨 폭탄이야?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이고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
결혼해서 모시고 사는 건 아니잖아. 아주버님 여자친구 내서 안 그래도 아주버님 가진 거 없다고 결혼 반대하는데 시모 모시고 산다고 그래봐라. 내 생각엔 아주버님 영영 장가가긴 틀려먹었어. 저는 아주버님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야무졌으면 좋으련만 어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건지 예비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너무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여자친구 생기면서 한술 더 뜨는 게 또 뭐였냐면요.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만나기만 하면 우리 신랑한테 집 얘기를 합니다. 요즘 집 시세가 얼마인지 물으며 저희 집 오르는 걸 얘기하면서 엄청 부러운 듯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집 분양가보다 많이 올랐지? 그렇지. 우리 집 사람이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 일찌감치 분양받아 놨으니까 지금 거의 2억 정도 웃돈 붙은 것 같더라? 아마 더 오르지 않겠어? 와, 진짜. 그 집 팔고 빚 다 갚고도 몇 억 남는 거잖아. 그 집 팔아서 남는 돈으로 나 전세 하나 얻어줄래? 그럼 나 당장 장가 갈게. 뭐? 형, 그런 말 꺼내지도 마. 나 와이프한테 이혼당해. 그리고 우리 집 내 돈 딸랑 3천 들어간 와이프 명의집이야. 내 마음대로 절대 못 팔아. 하하, 자식, 정색하게는 농담이다, 농담. 재수씨, 오해하지 마요, 농담한 거니까. 둘의 대화를 들으며 옆에서 제가 놀란 토끼눈이 된 거 보더니 아주버님이 농이라며 상황을 수습하긴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왠지 아주버님이 제 집까지 욕심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은 농담으로라도 동생 부부에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나이만 먹었지 결혼을 안 해서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고 동생이라고 저나 남편을 만만히 보는 건지 그런 걸 쉽게 얘기하는 아주버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 확실히 의사 표현하라고 얘기하면 정작 남편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때그때 넘기고 말 뿐이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둘이 버는 거 절반은 대출 갚는 거 쓰느라 팍팍하게 사는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형한테 매번 당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에게 저 몰래 여러 번 돈 빌려준 거 저 알면서도 몇 번은 눈 감아준 적도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한창 연애할 당시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아주버님 계좌로 목돈을 이체한 정황을 포착했을 때는 제가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보다 잘 번다고 형한테 돈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가 본데 한 번만 나한테 아주버님 돈 주다 걸리면 그때는 당신하고 그달로 이혼이야. 나는 부부 사이에 돈 문제 숨기는 건 배신이라고 봐. 알겠어? 형이 급하게 쓸 때가 있다는데 어떻게 안 줘? 나중에 갚는다잖아. 갚는다고? 당신 형 이제까지 하는 행동을 몰라? 우리 있는 거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게 당신 형이야. 당신 것도 자기 건 줄 알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갚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그거 알면서도 준 거야? 내 말이 틀려? 형제끼리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 너무 우습다. 우리 엄마는 우리 그렇게 안 키우셨어. 그래? 전 재산 형한테 다 뺏기면 그런 말 나오나 보자. 난 분명히 말했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이야. 제가 난리를 치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다 하긴 했지만 솔직히 모르는 일이죠. 저 모르게 뒷구멍으로 형제끼리 주고받고 한 거 아마 많을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시댁에만 가면 어머니가 아주버님 결혼 얘기를 유독 저에게 많이 하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집 해갈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니 일을 어쩜 좋니? 내가 요즘 큰애만 생각하면 아주 속이 타는구나. 그 집에서 이러다가 둘이 가나놓기라도 하면 네 아주버님은 영영 혼자 살 수도 있어. 솔직히 장가 못 가는 게 아주버님 탓이지 제 탓은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시냐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대부분 무시하거나 열에 한 번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둘이 데이트하고 다닐 게 아니라 돈을 모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렇지? 내가 아주 둘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 그 어린애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결혼시켜야 하는데 어쩌니. 집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내가 해줄 능력도 안 되고 말이야.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면 방법이 없겠어요? 저도 대출이 1억이나 껴있는걸요. 그래도 너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요즘 집값 계속 오르고 장난이 아니더라. 나랑 같이 살자고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 그 아가씨가 시집살이 하고 싶어 하진 않는 모양이야.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저 붙잡고 하소연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걱정을 한 바가지 하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예, 네 아주버님 결혼 날 잡은 것 같구나. 네 신랑한테 말 들었지?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거니까 미리 알고 있으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신랑이 얘기 안 하던데요? 그 집에서는 아주버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애가 나이는 좀 많아도 인물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니? 다행히 집 문제도 네 신랑 덕에 해결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쪽 집에서 당장 날 잡자길래 얼른 상견례부터 하자고 했다. 저는 어머니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신랑 덕에 집 문제가 해결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 아직 말 안 했니? 내가 고민하다가 승우한테 얘기했는데 말이야. 니들 사는 집 말이다. 거기 네 아주버님 신혼집으로 내지기로 했는데 아직 몰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이런 대화를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명의로 된 집을 말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걸 왜 제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었는걸요?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하시죠. 제가 너무 놀라 시댁으로 가겠다는 말에 어머니도 떨떠름하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몰랐다고? 아니 니들 부부는 서로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산다니? 그럼 일단 와서 얘기하자꾸나. 부랴부랴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잔뜩 졸아서는 시어머니 옆에 이미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 옆에는 황당하게도 아주버님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속에 더 열불이 터졌지만 꾹 참고 일단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봐요? 내 집을 왜 아주버님 신혼집으로 갑자기 내줘야 한다는 거지 말해주세요. 제가 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자 남편 놈이 안절부절 못하며 이러는 겁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오늘 다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미리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한테 절대 뭘 속이려는 생각은 없었어. 당신은 저쪽으로 짜져 있어. 어머니한테 묻잖아.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제 집을 신혼집으로 내주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제껏 얌전하던 며느리가 서슬퍼런 모습으로 대드는 건 처음 보셨을 테니 어머니도 놀란 눈치시긴 했습니다. 그래, 말 그대로야. 내가 큰애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작은애한테 부탁 좀 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이거 하나뿐이지 뭐냐?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집 장남인데 집 한 칸 없이 장가를 보낼 수도 없잖아. 네 집은 지금 팔아도 많이 남을 테지만 팔기는 너무 아깝잖니? 그냥 명의만 큰애한테 이전해주고 나중에 팔아서 이득 보는 만큼 너희끼리 나눠 가지면 좋지 않겠어? 네? 어머니, 그 집 제 명이에요. 어머니가 왜 마음대로 그런 걸 결정하세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는 당분간 내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 큰애는 나랑 절대 같이 안 살겠다는데 어쩌겠냐? 장남이 나랑 안 살겠다는 거 마냥 서운해할 일은 아니더라. 일단 네 아주버님 장가는 보내야 하잖아. 그리고 명색이 장남인데 너희 부부보다 못 살면 되겠어? 그래서 결정한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당분간 니들은 내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 전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셋값을 달라는 둥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는 둥 묻던 게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짐작이지만 절대 그건 어머니 머릿속에서 혼자 나온 생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뒤에서 아주버님이 조종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놈의 집구석은 내 남편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도 쥐어짜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나한테 들러붙어서 안 떨어질 거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저는 그러기 싫고 이번 일은 남편 혼자 결정한 것 같네요. 무엇보다 그 집 제 명의인 건 아시죠? 제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계속 이러시면 저는 이 집 식구로 있기 힘들 것 같네요.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 말이니? 이혼 못할 거 없죠. 말 나온 김에 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아들 손에 놀아나니까 아주버님이 저 모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어떤 어른이 동생 돈 갈취하고 빌붙어서 밥까지 얻어먹고 다녀요? 근데 장가갈 돈 없으니까 집을 내놓으라고요?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며느리 중에 아주버님 장가가라고 본인 집 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주버님도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제껏 어머니가 어찌하나 가만 듣고 있더니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니 본인이 나서는 거죠. 재수 씨, 내가 그 집 공짜로 꿀꺽한답니까? 일단 내가 장가를 가야 우리 집이 풀릴 거 아니오. 우리 형제 이날 이때까지 니 거 내 거 따지고 잘한 적 없어요. 재수 씨는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지. 왜 함부로 시댁 법도를 바꾸고 거스르는 거요?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말 따르겠다고 해요. 저한테 가풍이니 법도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가풍이요? 제가 시댁 가풍 하나는 오늘 확실히 알았네요. 남의 재산 함부로 빼앗는 도둑놈 마인드가 그 집 가풍인가 봐요. 뭐라고요? 도둑놈? 재수씨, 지금 말 다 했어요? 뭐 이리 싸가지가 없어? 아니요, 아직 말 다 안 했어요. 누구더러 싸가지래. 자기들은 거지들이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주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주버님 소리 듣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 거지 근성의 도둑놈 마인드 주변에서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아주버님이랑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 수준도 아주 똑같네요. 둘이 똑같으니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겠죠.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다 큰 어른이면 결혼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남편 형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자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너 이년!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욕보여? 너 지금 말 다 했니? 남편이 결정한 일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마누라가 대체 가당키나 해? 너야말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씨 집안에서 저는 나가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당신, 내 집에 발들이 생각하지 마. 당신 집 깨끗이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당신 식구랑 같이 살아. 어머니는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부들거리면서 저한테 나가라시길래 제 발로 걸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을 불사하겠다는 결심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그날부터 며칠간 집에 발길도 못하더군요. 문자랑 전화도 잘못했다 비는 거 죄다 씹었습니다. 이 집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시세보다 몇천 손해보면서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았고 며칠간 이혼 소송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당연히 그 집 식구들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했고요. 그랬더니 남편보다 시모가 더 개지랄을 떨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뭐? 이혼 소송?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네 맘대로 절대 안 될 거다. 내 아들이 네 집에 들여부은 돈 전부 웃돈 붙여서 내놔. 안 그럼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이혼 못 해주겠다는 건 둘째치고 집값 오른 거 웃돈으로 돌려받으려 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네요.
저는 남편이 해온 혼수 싹 다 시댁으로 보내줬고요. 이혼 소송하면서 들은 건데 결국 남편 놈 형도 결혼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바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2달 안 돼서 그 집 팔아버리고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보탠 돈 3천만 원은 깔끔하게 돌려줬네요. 대출이자 갚고도 2억 남짓 여윳돈이 생겼으니 저는 더 홀가분하고 좋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지만 위자료 1천만 원까지 받았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변호사님 말이 요즘은 제 경우처럼 시모나 가족들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렇게 니꺼 내꺼 따질 줄 모르는 시가 식구들이랑 거기에 동조한 남편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혼인 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으니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혼했네요. 그래도 이혼이라는 건 소모적인 일이라 몇 달간 멘탈이 아주 탈탈 털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옆에서 지켜준 덕에 시가 식구들과는 더 큰 문제 없이 마무리했네요. 저는 당분간 남자고 뭐고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변에서 여러 번 들은 말이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승자라는 말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저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 사연을 듣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